주시기 바랍니다. 예, 금융감독 위원장님, 공정거래법상 담합의 의미가 뭡니까? 경쟁 제한 행위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가격의 유지를 위해서 그 두 개 이상의 사업자가 상호 합의를 해서 가격 유지 행위를 하는 거죠. 아까 그 담합이 아니라고 얘기하실 때 금리가 자율화되어 있다. 지금 LPG나 정유소나 건설사가 담합하는데 그때 가격이 자율화되지 않아서 담합합니까? 그리고 그 은행이 얻을 이익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 담합 행위로 인해서 얻은 이익의 문제가 얼마냐라고 하는 문제는 과징금을 산정할 때만 고려되는 사항이고 중요한 것은 금리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사업자 간에 상호 협의가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이 공정거래법이 담합을 판정하는 기준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네, 그래서 제가 그날 답변 드린 것도 제가 수차에 걸쳐서 제가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관련된 조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알 수 없다는. 담합이 아니다라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담합이 아니냐, 기냐, 아니냐는 것은 그 증권사들 간에 네. 협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만에 의해서만 판단이 가능한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조사가 되기 전에 어떻게 담합이 아니다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아니, 제가 단정한 것이 아니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담합을 했을 때 이익을 보는 측이 어디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질문 내용이.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만약에 담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답변을 어떻게 들을 텐데 담합을 지금 했다라는 확신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 안 하기 때문에 담합의 이익은 어디에게 갑니까? 금융기관에게 가는 것이고요. 담합의 피해는 국민에게 가는 겁니다. 지금 공복으로서 국민의 입장에 쓰셔야 됩니까? 아니면 금융기관의 수익성 보장에 쓰셔야 됩니까? 지금 금융위원장님께서는 공복으로서 국민의 입장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마치 은행연합회장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금융위에는 국민은 없고 금융기관의 수익성 보장이라고 하는 금융기관만 있다. 이런 국민의 질타가 있는 겁니다. 저는 지금 이렇게 국민들 전체 다수가 거의 대부분이 피해자일 수밖에 없는 사건에서 어떻게 금융위원장님께서 국민의 피해자 입장에 쓰지 않고 금융기관을 옹호하는 듯한 그런 발언을 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이건 조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 수 있는 것이고,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우리 금융기관들이 대외 신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융기관의 신뢰도만 지금 관심이 있으신 거고, 아니죠. 지금 국민들이 받은 피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니까, 잠깐만 보십시오. 아시다시피, 3년 국고채 비율, 금리에 비해서 최근에 와서는 3개월짜리 CD 금리 비율이 높습니다. 앞의 차이는 당연히 오히려 3년 국고채가 높게 나오는 게 맞죠. 유동성 프리미엄 때문에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3년 만기 국고채에 비해서도 CD 금리가 높게 나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또 하나 금융투자협회에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평균 금리로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호가의 평균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받아보니 지금 한번 계속 넘겨봐 주십시오. 10개 증권사가 써낸 호가가 똑같습니다. 지난 1월 2일부터 7월 24일까지 받아본 걸 보면 어떻게 10개 금융기관이 만불의 이 수치까지를 똑같이 계속 써내고 있습니까? 이러고도 담합이 아니라고 우리 국민들이 이 수치를 보고 있으면 이게 시장에 의해서 결정되니까 이렇게 할 거면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 정하듯이 금융위원회에서 CD금리 정해서 통과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수치를, 이 자료를 보고도, 똑같이 써낸 저 자료를 보고도 어떻게 담합이 없었다. 이렇게 단정하십니까? 이 자료 알고 계십니까? 제가 담합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라고 분명히 답변을 드렸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날 담합이라고 난 얘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자료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자, 관련된 조사를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지금 확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제가 한 것은 만약에 담합을 하면은 누가 이익 보냐? 만약에 담합을 하면 제가 그러니까 담합을 제가 똑같은 얘기 지금 반복하고 계신데 잠깐만요. 네. 또 하나 제가 아까 가상금리 문제와 관련해서요. 신한은행에서 학력 차별한 거에 대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을 엄중 문책하겠다고 하셨죠. 마치 모르는 일처럼 얘기하시는데 신한은행의 학력 차별에 의한 평가 모델을 금감원이 2008년도 4월 달에 승인했습니다. 아십니까? 그건 모르고 있습니다. 금감원이 신한은행이 이렇게 학력 차별에 의해서 금리 차별을 주는 것을 승인했습니다. 아까 엄중 문책하시겠다고 하셨죠? 그렇죠? 저한테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까
정의위원회에서 위규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을 하겠습니다. 위규가 있는 데 대해서는. 자, 이번에 감사원에서 지적된 사안과 관련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것에 대해서 엄중 문책하겠다고 예. 말씀하셨죠? 예. 그러면 이런 국민을 분노하게 하는 학력 차별과 관련된 이런 가산금리 제도를 승인해준 금감원 책임자 문책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까? 그거는 제가 사안을 다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법률적으로. 그거 확인하셔서 네. 오후에 보고해 주십시오. 예. 그러지 않으면 아까 엄중 문책하시겠다는 거는 그냥 모면하시기 위한 면피성 발언밖에 안 됩니다. 금감위원장님 말씀. 지금 금감원에서요. 은행의 경영평가를 할 때 예대 마진율을 높게 잡을수록 우수를 판정하시죠. 예, 순이자 마진율. 아니,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예대 마진율이 높아가지고 맨날, 예금금리는 낮은데 대출금리는 높아가지고 불만인데요. 어떻게 은행이 예대 마진을 줄여서 오히려 서민에게 낮은 이자율을 얘기하면 경영평가에서 하위 등급을 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금감원이 예대 마진율을 높게 잡아줘야 경영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주니까 예대 마진율을 낮추려고 해도 그 금감원의 지침 때문에 예대 마진율을 못 낮추는 거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있는 거지 그 높은 예대 마진율로 인해서 정말 가계부채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더 많은 대출 이자를 물어야 되는 건 아무런 안중이 없는 거 아닙니까? 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사실은 그런 수익성 그 경영 실태 평가 지표의 수익성 부분 외에도 여러 가지 지표가 있습니다만 원래 미국 제도 카멜이라는 제도를 도입할 때 아마 그렇게 아마 최초에 도입을 했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도 그래서 오히려 지금 시중은행들이 부수 등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지금 금융감독원에서는 지금 은행 보고 너희 예대 마진을 줄이지 말고 싸게 이자 주고 예금 유치하고 대출해줄 때는 서민한테 높은 금리 받아라 라고 지금 경영평가 지침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자. 금융감독원이 국민을 위해서 서민을 위해서 가계부채 대책이라는 걸 뭐하러 내놓습니까? 예. 의원님,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부분은 그 평가 지표에서 삭제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자, 지금 몇 년 동안 그 정책 때문에 위원님, 김기식 위원님. 지분한 서민들한테 뭐로 책임지시겠습니까? 예. 이 마이크가 꺼지면 방송에 아무 소리가 안 나갑니다. 그거 참조하시고 오후에 추가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종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